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탈실리콘밸리 완료. 텍사스로 본사 공식 이전.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를 떠나 공식적으로 텍사스 소재 기업이 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본사가 위치한 주소를 캘리포니아 펠로알토에서 텍사스 주도 오스틴으로 변경한다고 신고했다. 공식적으로 본사가 이전했음을 알린 것이다. 경제매체 인사이더는 머스크가 골든스테이트와 결별했다. 테슬라는 이제 텍사스 기업이 됐다고 평했다. 현재 오스틴에는 테슬라의 새로운 전기차 공장 기가팩토리가 건설 중에 있다. 예상 고용 규모는 5,000명 수준으로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 모델 Y와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이 이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 10월 주주총회에서 실리콘밸리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교통체증 등을 지적하며 텍사스로 본사를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활동을 확장할 계획이지만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선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 프리몬트 공장으로 가려는데도 꽉 막혀 있다. 마치 캔 안에 들어있는 스팸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리콘밸리에선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먼 지역에서 통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저렴한 부동산 가격 역시 본사를 이전할 만한 충분한 요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머스크와 테슬라가 텍사스의 매력을 느낀 것은 친기업적 환경과 세제 혜택이라는 게 중론이다. 텍사스는 세금 우대 혜택을 앞세워 지난 수년간 많은 정보기술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을 적극 유치해왔다. 기가팩토리가 지어지는 트래비스 카운티도 테슬라에 1,470만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본사 이전으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텍사스로 터를 옮길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테슬라의 펠로알토 본사의 인력은 지난해 기준 1만 명 규모였다. 웨드부시증권 데니얼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일부 본사 직원들은 펠로알토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오스틴의 생활비가 더 저렴해 상당수가 텍사스로 이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텍사스는 주민에게 개인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며 캘리포니아와 비교해 세금 혜택이 막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 역시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앞으로 텍사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꾸려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머스크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놓고 캘리포니아 당국과 설전을 벌이는 뒤 자택 주소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겼다. 머스크는 텍사스로 거주지를 이전한 덕분에 약 25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두 투자 소식입니다. 중 바이두 및 퀄컴 스마트 콕핏 맞손. 중국 바이두와 미국 퀄컴이 전기차 콕핏 개발과 양산을 위해 손잡았다. 중국 언론 치처지치론에 따르면 바이두와 지리의 전기차 합작사 지두, 그리고 퀄컴 세 회사가 스마트 콕핏을 위해 협력을 하기로 했다. 지두의 전기차의 차세대 5나노미터 차량용 퀄컴 8295 칩을 기반으로 바이두와 퀄컴이 개발한 차세대 스마트 콕핏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탑재하는 게 목표다. 퀄컴의 4세대 스냅드래곤 차량 디지털 콕핏 플랫폼인 퀄컴 8295 칩을 세계 처음으로 적용해 콕핏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된다. 4세대 플랫폼은 3세대 퀄컴 8155댐이 연산 기능이 8배에 달하며 차량용 첫 5나노미터 칩이기도 하다. 퀄컴 8295 칩의 연산 기능이 지두의 인공지능 성능을 지원하는 것이다. 퀄컴의 8295 칩은 주로 스마트 콕핏에 쓰이며 계기판, 전면 스크린, AR-HUD, 뒷좌석 스크린, 전자 후시경 등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중국 언론 치처지치런은 8295의 탄생은 스마트카의 연산 능력이 스마트폰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이폰 13에 탑재된 A15 대비 퀄컴 8295의 연산 기능이 2배라고 전했다. 퀄컴 8295의 연산력은 30TOPS지만 A15는 15.8TOPS다. 지두는 2023년 자동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퀄컴의 4세대 스냅드래곤 차량, 디지털 콕핏 플랫폼 기반 세계 최초 양산 차종이 된다. 이 컨셉카는 내년 4월 베이징에서 정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카 프로젝트 또 인력 이탈. 엔지니어링 디렉터 이적. 애플의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 애플카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이 이탈했다. CNBC에 따르면 애플카 프로젝트에서 엔지니어 디렉터를 맡았던 마이클 슈베코치가 애플을 떠났다. 슈베코치는 링크드인 페이지를 통해 애플에서 나와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아처 에비에이션으로 이적했다고 언급했다. 슈베코치는 차량 설계와 관련한 특허를 100개 이상 보유한 베테랑 엔지니어다. 애플 이전에는 테슬라에서 전기차 동력부 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2019년 3월 애플에 합류한 뒤 2년 9개월 만에 떠났다. 애플카 프로젝트는 최근 핵심 인력이 연달아 이탈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애플카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더그 필드 전 애플 부사장이 포드로 이적했다. 지난 2월에는 2014년부터 애플카 프로젝트를 이끈 원년 멤버인 벤자민 라이언 센서팀장을 비롯해 제이미 웨이도 자율주행 그룹 책임자 등이 퇴사했다. 한편 최근 외신에 따르면 애플카는 2025년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익명의 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애플카는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다. 기존에는 개발 일정을 5에서 7년 뒤로 잡았지만 일정이 당겨져 4년 뒤인 2025년 첫 공개할 계획이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3분기 파운드리 또 독주. 삼성전자는 격차 큰 2위. 3분기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총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다양한 세트 제품과 부품 등의 재고 축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마트폰 성수기가 맞물리며 전기 대비 12% 성장했다. 파운드리 1위인 TSMC의 점유율이 과반을 넘겼고 삼성 파운드리가 큰 격차로 2위에 위치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3분기 파운드리 시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파운드리 시장 총 매출은 272억 7,700만 달러로 전기의 244조 700만 달러보다 11.8% 늘어났다. 트렌드포스는 스마트폰의 전통적 성수기와 함께 노트북과 PC, 네트워킹 장치, 자동차 전자제품, IoT 장치용 OEM의 지속적인 재고 확대로 수요가 공급을 앞질렀다고 언급했다. 대만 TSMC가 148억 8,400만 달러로 전기 대비 매출이 11.9% 늘며 전체 시장의 53.1%를 차지했다. TSMC는 선단 공정인 7나노와 5나노 노드 합산 매출 점유율이 이미 50%를 넘어섰고 스마트폰 칩과 고성능 컴퓨팅 칩 수요 지속에 힘입어 매출을 늘려가는 모습이다. 뒤이어 삼성전자가 48억 1천만 달러로 17.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위에 위치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팹라인 S2가 연초 한파 여파를 탈출해 정상 가동되고 있고 평택 팹라인 S5도 가동되며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 TSMC와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는 36.0%포인트로 전기보다 0.4%포인트 늘어났다. 양사 매출 기준 1,300억 원가량 더 벌어진 것이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내년 GPU 파트너 TSMC 낙점. 엔비디아가 내년 출시 예정인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를 TSMC에서 위탁 생산한다. TSMC에 올인해 GPU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세계 GPU 2위를 등에 업은 TSMC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선두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에이다 러브레이스와 호퍼 아키텍처 기반 지포스 RTX 4000 시리즈를 TSMC의 5나노 공정에서 생산한다. 전자는 게임용, 후자는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용으로 호퍼 기반 GPU가 에이다 러브레이스보다 먼저 출시될 확률이 높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공급망 다각화 전략을 펼쳐왔다.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칩을 TSMC의 7나노에서 양산했다. 암페어 기반 지포스 RTX 3000 시리즈는 삼성전자의 SLPP 공정에서 만들어졌다. 업계는 엔비디아가 내년에 출시할 모든 GPU를 TSMC에서 독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과 TSMC의 양분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초호황 속에 고객사들의 주문이 밀려들면서 파운드리 회사들은 모든 물량을 적기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파운드리 회사들은 주문량이 많은 고객사를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는 TSMC의 물량을 몰아줘 애플과 함께 양대 고객사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글로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율 문제도 엔비디아가 TSMC를 선택한 배경으로 꼽힌다. 삼성전자의 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난해 지포스 RTX 3000 시리즈 판매액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TSMC는 다른 고객사 대비 낮은 인상폭을 제안하며 엔비디아에 구애해왔다. 전체 파운드리 가격을 최대 20% 상향한 가운데 엔비디아에는 2에서 3% 인상안을 제시했다. 시장조사 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GPU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이 전망된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약 80%의 점유율을 올리며 1위를 차지했다. 세계 GPU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만큼 TSMC가 맡을 생산 규모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TSMC는 엔비디아의 주문량을 모두 가져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격차를 벌릴 전망이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TSMC는 지난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58%를 기록했다.